숙종의 왕권 뒤에 숨겨진 잊혀진 왕자의 비밀, 과연 무엇일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군주, 숙종.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절대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곤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신하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국정을 이끌었죠. 격동의 환국 정치를 통해 왕권을 한층 더 공고히 다졌던 인물, 바로 그가 숙종대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에게도 밤잠을 설치게 한 숨겨진 그림자가 존재했을까요? 절대적인 왕권의 이면, 감춰진 궁궐의 깊은 곳에는 혹 왕위를 위협했던 잊혀진 왕자의 은밀한 비밀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단순한 왕의 치적이나 화려한 궁중 이야기가 아닌 조선 왕실의 가장 은밀하고도 위험했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한나라의 운명을 뒤흔들었던 왕실 내부의 미스터리, 그리고 그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이 예기치 않게 뒤바뀌었는지 그 인간적인 고뇌와 역사적 비극을 함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왕의 권력조차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었던 그 숨막히는 진실의 조각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맞춰가 볼까요? 숙종의 시대는 겉으로는 탄탄한 왕권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돋보였습니다. 어전회의에 앉은 숙종의 모습은 늘 위엄과 결단력으로 가득했죠. 신하들은 그의 한마디에 숨죽였고 그의 정책 결정은 거침없이 조선을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웅장한 궁궐의 밤은 깊은 정적 속에 알 수 없는 어둠을 들이우곤 했죠. 겉으로 드러난 강력함 뒤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씨앗들이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었으니 바로 왕위 계승의 정통성과 관련된 미묘한 긴장감이 그것이었습니다. 왕실의 족보나 오래된 고문서 속에서조차 감히 언급하기 조심스러웠던 어떤 존재의 흔적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 의문을 쫓아갑니다. 모든 것이 왕의 뜻대로 움직이는 듯 보였던 그 시절, 숙종에게는 아무도 쉽게 거론하지 못하는 한 이복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동평군이었죠. 그는 숙종의 아버지인 현종대왕의 서자로, 즉 후궁에게서 태어난 왕자였습니다. 왕실의 법도상 적자가 아닌 서자의 존재는 왕위 계승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언제든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었죠. 마치 고요한 연못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바위처럼 말입니다. 동평군의 존재는 숙종의 강력한 왕권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들이우며 궁궐 내부의 은밀한 긴장감을 끊임없이 조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린 동평군은 궁궐의 한 귀퉁이에서 조용히 성장했을 것입니다. 화려한 왕자의 삶과는 거리가 먼 늘 불안감 속에서 자신을 감춰야 했을지도 모르죠. 왕실 어른들은 그의 존재에 대해 때때로 은밀하게 밀담을 나누었을 테고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우려와 함께 알 수 없는 계획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왕실 족보의 한켠 그의 이름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지만 마치 그 존재를 애써 가리려는 듯 혹은 그 중요성을 축소하려는 듯한 미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을 겁니다. 왜 그의 존재가 숨겨진 혹은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맥락은 당시의 복잡한 정치 상황과 얽혀 더욱 깊은 미스터리를 자아냅니다. 동평군이라는 이름 석자는 단순한 왕실의 일원을 넘어 특정 정치 세력에게는 숙종의 왕권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인 도구로 비춰질 수도 있었겠죠. 적통이 아닌 서자라는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는 늘 궁궐 내부에 팽배했던 권력 다툼의 불씨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숙종은 과연 이러한 이복 형제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했을까요? 그를 향한 시선은 단순한 가족애였을까요? 아니면 왕권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었을까요? 왕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졌던 이 은밀한 드라마는 앞으로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그 숨막히는 진실의 문을 열 준비가 되었습니다. 왕실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은밀한 드라마가 어떤 파국을 맞이할지 우리는 이제 그 숨막히는 진실의 문을 활짝 열어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숙종의 통치 아래 조선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안정기를 구가하는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늘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특히 왕위 계승을 둘러싼 정통성 문제는 언제든 폭풍을 불러올 수 있는 잠재적 불안 요소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했던 동평군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존재가 단순한 혈육의 범주를 넘어 특정 정치 세력에게는 숙종의 왕권을 흔들 수 있는 더없이 매력적인 도구로 비춰졌을 겁니다. 적통이 아닌 서자라는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평군은 궁궐 내부에 팽배했던 권력 다툼의 불씨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잔잔한 수면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그의 이름 석자가 궁궐 깊은 곳의 정적을 깨뜨리며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세력은 숙종의 강압적인 황국 정치에 반발하며 혹은 더 큰 권력을 탐하며 은밀히 동평군에게 시선을 돌렸을 테죠. 그들은 동평군을 단순한 왕실의 일원으로 보는 대신 현종의 서자라는 그의 신분을 활용해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모색하려 했을 겁니다. 궁궐의 밤은 낮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가는 밀담들, 은밀한 서찰들, 그리고 조심스럽게 퍼져나가는 소문들은 동평군을 중심으로 얽히고 설켜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숙종은 과연 이러한 이복 형제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그를 향한 시선은 단순한 가족애였을까요? 아니면 왕권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었을까요? 아마도 숙종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피를 나눈 형제에 대한 연민이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인물로서 경계심을 놓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어느 날 궁궐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동평군이 왕위를 찬탈하려는 영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죠. 이 소문은 단순한 뜬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의 격렬한 논쟁 속에서 동평군의 이름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오르내렸습니다. 어전의인은 숙종의 깊은 고뇌와 신하들의 팽팽한 대립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숙종은 어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을 겁니다. 정적에 휩싸인 어좌 위에서 그는 과연 어떤 결단을 내려야 했을까요? 피를 나눈 형제를 향한 칼날을 거두어야 할지 아니면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말입니다. 동평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었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그의 주변에는 늘 의심의 눈초리가 따라붙었을 겁니다. 마치 투명한 감옥에 갇힌 듯 그는 궁궐 한 구석에서 외롭고 이태로운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영모 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이 은밀히 오가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 불태워지거나 전달되는 모습은 그 당시 궁궐의 살벌한 분위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숙종에게는 이복 형제의 문제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왕권, 그리고 조선의 안정을 시험하는 거대한 정치적 도전이었죠. 그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과연 동평군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왕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졌던 이 은밀한 드라마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숙종의 고뇌와 결단, 그리고 동평군의 비극적인 운명이 극적으로 교차하는 지점을 더욱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동평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죠. 그의 모든 움직임은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주변에는 언제나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겁니다. 마치 투명한 감옥에 갇힌 듯 그는 궁궐 한편에서 외롭고 이태로운 시간을 견뎌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영모 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이 은밀하게 오가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 불태워지거나 전달되는 모습은 그 당시 궁궐의 살벌한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을 텐데요. 숙종에게 이복 형제의 문제는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 자신의 왕권과 조선의 안정을 시험하는 거대한 정치적 도전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동평군의 운명은 또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왕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졌던 은밀한 드라마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동평군의 존재는 단순한 불안 요소를 넘어 실제 정치적 논쟁과 음모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당시 조선의 조정은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크고 작은 파벌 싸움이 끊이지 않았죠. 특히 한국 정치를 통해 왕권이 강화되던 시기였기에 숙종의 신임을 얻지 못하거나 권력에서 밀려난 세력들은 늘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현종의 서자이자 숙종의 이복 형제인 동평군은 어쩌면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왕위 계승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을 품은 이들이나 숙종에게 불만을 품은 세력들에게 대안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동평군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의 이름은 은밀한 밀담과 모략의 대상이 되었죠.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동평군을 중심으로 새로운 판을 짜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었고 이는 곧 숙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음모 속에서 동평군은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파도를 속수무책으로 맞아야 했을 겁니다. 어떤 세력은 그를 앞세워 권력을 되찾으려 했고 또 어떤 세력은 그를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려 했으니 그의 존재 자체가 모두에게 칼날 같은 양날의 검이었던 셈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숙종의 고뇌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피를 나눈 이복 형제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었으니까요. 왕실의 안정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는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배제해야 하는 것이 왕의 숙명이었을 겁니다. 그는 과연 자신의 형제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을까요? 어쩌면 숙종은 고독한 어좌에 앉아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자신의 손으로 피부치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잔혹한 현실에 괴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조정에서는 동평군을 둘러싼 영모 사건 연루 의혹이 공공연히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격렬한 어전회의에서 핏대를 세우며 그의 처리 문제를 논했고 숙종은 그들의 주장을 듣는 내내 복잡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동평군이 직접 영모에 가담했는지 아니면 그저 이름만 도용당한 채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존재가 이미 왕실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씨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동평군은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처럼 자신을 움직이려는 보이지 않는 손들의 희생양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의 주변을 맴도는 감시의 눈초리는 더욱 집요해졌고 그의 작은 언행 하나하나가 모두 거대한 음모의 증거로 둔갑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숙종의 깊은 고뇌와 동평군의 위태로운 운명이 극적으로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과연 어떤 비극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나라의 왕으로서 숙종은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그 결단은 동평군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왕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인 드라마는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낼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숙종의 고뇌는 깊고도 잔인했습니다. 왕실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씨를 제거하는 것, 그것은 곧 자신의 이복 동생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는 결단을 의미했으니까요. 결국 숙종은 흔들림 없는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아픈 선택을 내리고 맙니다. 동평군은 영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되어 유배형에 처해지죠. 그의 존재 자체가 왕실의 불안 요소가 되었기에 그를 궁궐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숙종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을 겁니다. 궁궐의 화려함과 권력 다툼 속에서 조용히 자라났던 한 왕자는 이제 쓸쓸한 유배지에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마치 거대한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은 작은 배와 같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원치 않았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결국은 모든 것을 잃고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버린 동평군. 그의 비극적인 말로는 숙종시대의 강력한 왕권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그림자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일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왕자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숙종에게는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 깊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피부치를 내쳐야만 했던 왕의 고독한 결단은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군주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차가운 것인지를 묵묵히 증명하는 듯합니다. 과연 그 밤 숙종은 어떤 심정으로 동평군의 유배 교지를 내렸을까요?
아마도 깊은 한숨과 함께 무거운 정막만이 그의 어좌를 감쌌을 겁니다. 동평군 사건 이후 숙종의 왕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더 이상 왕위 계승을 둘러싼 잠재적 위협은 없었죠. 하지만 역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왕실의 안녕을 위해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희생시키는 것이 정당한 일이었을까요?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까지 침해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비단 조선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궁궐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온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어쩌면 동평군의 쓸쓸한 유배지에서 흘린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니었을까요? 훗날 역사가들은 승정원일기나 조선왕조실록 같은 기록 속에서 동평군의 흔적을 찾아내곤 합니다. 하지만 그 기록들마저도 그의 모든 삶과 감정을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저 몇 줄의 글자로 남아 한때 왕실의 일원이었으나 정치적 경랑 속에 사라져간 한 존재의 쓸쓸한 그림자만을 비추고 있을 뿐이죠.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숙종에게도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인간적인 고뇌와 선택의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왕좌의 무게는 때로 혈육의 적마저도 삼켜버릴 만큼 거대했던 것이죠. 권력의 최정점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왕의 인간적인 선택이 얼마나 잔혹하고 고독했는지를 동평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실의 은밀한 비밀과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흔들렸던 절대 군주의 고뇌,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가장 큰 울림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들춰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을 엿보는 재미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최고 권력을 둘러싼 인간의 욕망과 견제, 그리고 그 속에서 고뇌하고 선택해야 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우리 사회의 권력 역학은 물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해주기 때문이죠. 역사는 과거의 거울이 되어 현재를 비추고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지혜를 선물합니다. 왕실의 깊은 그림자 속에서 사라져간 동평군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를 둘러싼 숙종의 고독한 결단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씁쓸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의 이면에 존재했던 인간적인 고뇌와 역사의 한켠에서 잊혀져 간 한 존재가 남긴 쓸쓸한 흔적들을 되새기며 우리는 과연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과 함께 조선왕실의 가장 은밀했던 이야기는 이제 막을 내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